발썸입니다. 경기 시작 전 감독이 선발 명단을 작성하고 선수들에게 알려줄 때 토트넘의 경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장 먼저 선발 명단에 넣을 선수가 있다면 아마 그건 우리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 상태를 묻자 손가락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농담을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중요도가 담겨 있었던 것인데요. 어디 부러지지 않는 이상 쏘는 무조건 뛴다라는 팀 승리를 위해 캡틴 소는 절대 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겨있는 코멘트였던 것이죠. 이 발언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부러진 팔로도 골을 넣었어. 손가락을 끈으로 묶은 것은 그에게 별일 아니야. 지난 시즌 내내 탈장을 안고 뛰기도 했어. 부러진 팔로 경기했던 남자에게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부러진 얼굴로도 뛰었지. 이렇게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에 대해 그가 이전에 팀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 즉 엄청난 부상 상태로도 투지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손흥민 선수의 헌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많은 주목을 받은 선수는 팀에 동점골을 넣어준 티모 베르너인데요. 그런데 지금 베르너 선수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주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경기 이후에 나온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고 골 세레모니를 하는데 자신이 넣은 것이 동점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혼자 세레모니를 하다가 팀 동료들이 안 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게 동점골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베르너인데, 사실 이 부분은 베르너가 아쉬운 찬스를 놓친 이후에 그 누구보다 간절히 골을 염원하고 있었기에 나온 상황일 텐데요. 독일 대표팀 선수였기도 하고 원래 명문팀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현재는 토트넘으로 임대를 와 있는 신분이기에 독일 매체들과 라이프치히 매체들도 베르너의 골을 주목했으며 독일에서도 베르너의 골 결정력에 대한 이야기가 늘 나오기 때문에 이번 베르너의 골과 결정력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그가 아주 잘해주었다고 베르너를 칭찬했고, 그 아쉬웠던 1대1 찬스 외에는 팀 공격에 큰 공헌을 했기에 칭찬받는 게 당연하지만 소위 말하는 자신감 부분에서도 이제 회복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강했는데요. 게다가 베르너 선수 스스로도 바라는 것이 독일보다는 런던 생활이라고 할 정도이기에 팰리스전 동점골은 그의 토트넘 완전 이적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도 계속 독일어로 독려해주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인터뷰에서도 베르너의 경기력을 계속 칭찬해 주었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주장다운 자상한 모습이었고 베르너가 팀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진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베르너 선수는 이런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당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곳은 바로 영국의 주요 일간지 텔레그래프인데요. 티모 베르너가 기록한 토트넘에서의 첫 골은 첼시에서 뛰었던 그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골이었다는 이 기사는 첼시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불운했던 시절 때문에 토트넘 이적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팰리스전에서의 골로 그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고, 그 골로 인하여 원소속팀에서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하여 영국 체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결정적 패스를 받은 그가 50야드를 질주한 이후 골을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 역시도 그의 동점골과 마찬가지로 그의 토트넘 완전 이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베르너의 결정력과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의 실력을 손흥민과 비교하는 것은 베르너에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은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공격수이자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이기 때문이란 기사는 베르너는 지금 자신이 맡은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축구 선수이기에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탑클래스 선수를 월드클래스 선수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베르너 선수가 골 결정을 못했다고 해서 그를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며 폄하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이 기사는 베르너를 옹호하기 위한 기사였지만 이것을 읽으며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우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베르너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같은 경기에 자신의 실수 장면과 매우 유사했던 50야드 질주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골, 즉 마무리의 교과서와 같은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나와버렸기에 이렇게 직접 비교를 당하기 좋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솔직히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으면서 보여준 퍼스트 터치는
탑 클래스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터치가 맞았습니다. 공을 앞으로 보내는 그 동작 하나만으로 그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플레이였는데요. 게다가 냉정히 말해서 그런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는 히샬리송, 존슨, 클루셉스키 등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토트넘의 공격수 그 누구도 무조건 골을 넣었을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은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르너가 그 골을 놓친 것은 탑 클래스 선수들도 흔히 하는 실수였기에 그가 왜 월드 클래스 손흥민처럼 하지 못했느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비교라는 것인데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르너 이야기에 손흥민 선수가 자꾸 등장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듯이 베르너가 소니처럼 득점을 하는 선수라면 애초에 우리는 그를 데리고 오지 못했어. 사실이야 베르너가 손처럼 골까지 잘 넣는 선수였다면 그의 몸값은 100만 파운드가 될 거고 토트넘은 그를 데려오지 않았을 거야. 사실 다른 빅클럽들이 그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만약 그가 손흥민처럼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는 그를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을 거야. 그 기회가 만약 소니에게 있었다면 난 그가 득점했을 것이라 확신해. 전혀 의심하지 않아. 소니 그런 식으로 공간에 들어간다면 그건 무조건 골이야. 2017년부터. 솔직히 소니가 골을 넣는 것을 보는 건 마치 기계를 보는 것과 같아. 골대로 접근하고 빠르게 각도를 찾고 슛! 골이지. 손의 기술적 수준은 최고야. 안쪽으로 치거나 박스 바로 밖에서 득점하는 건 말 그대로 그에게는 그저 버튼을 누르는 일이지. 그런 골 상황에서 내가 케인보다 더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손흥민이다. 베르너는 오늘 잘했어. 팀의 훌륭한 연결골이었고 1대1 미스가 좀 아쉬웠지만 그 외에는 첫 골과 모든 면에서 훌륭한 플레이를 펼쳤어. 1대1 골은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케인과 손흥민 둘 다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엔 골이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이라 생각했던 거고 망쳤다고 하는 거야. 소니 베르너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히 보여주었지. 내 생각엔 손흥민이 히샬리송 대신 공격수로 나서는 게 당연한 것 같다. 모두가 손흥민처럼 마무리했다면 우리 순위는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야. 사실 이렇게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베르너의 자신감 회복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현지 매체 아이뉴스는 정말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순간을 주목하였는데요. 이 기사는 이번 경기 이후 나온 매체들의 보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손흥민의 원톱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기사는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보여준 베르너에게 향하는 킬패스와 공격 연계 장면을 두고 케인이 토트넘에 있었을 당시 그가 중원으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뿌려주던 바로 그 모습, 케인 모먼트를 손흥민 선수가 재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골을 넣었다면 해리 케인이 자기 진영 깊은 곳에서 패스 길목을 찾아내던 것을 연상시키는 어시스트가 되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높은 골 결정력으로 득점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팀 공격에 창의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모두 다 해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팰리스전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중에서 가장 눈부셨던 장면들은 바로 원터치 플레이였습니다. 골포스트를 때린 슛 장면도 사실 그 자리에서 논스톱 슛을 할 거라고는 경기장 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멋진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고 베르너에게 향하는 패스도 존슨에게 향하던 패스도 그랬는데요. 그리고 중원에서 풀어낸 대부분의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공격의 템포를 올리는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고 이런 장면들이 바로 케인이 있던 시절 케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 왼쪽 윙과 원톱을 오가는 것보다는 원톱에 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도 그의 포지션에 대한 확실한 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자리에서 뛸지는 사실 손흥민 선수 본인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결정하는 이들은 히샬리송과 베르너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내려서는 팀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히샬리송과 베르너 중에 누가 더 컨디션이 좋은가에 따라 선발 선수가 정해지면 나머지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와 히샬리송의 자리인 왼쪽 윙어에서도 원톱에서도 팀 내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의 자리가 원톱이 맞냐 윙어가 맞냐 하는 이야기는 현지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화두인데요. 이게 다 손흥민 선수가 팀 내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슈인 것입니다. 디애슬레틱의 지적처럼 토트넘은 아직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할 때 아직까지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리그 4위 자리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에스턴 빌라와의 거의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에스턴 빌라는 내려서는 팀이 아니라
토트넘처럼 라인을 올리는 화끈한 축구를 하는 팀이기에 이 경기는 다득점 경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에서야말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줘 왔는데요. 문제는 베르너가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와 같이 상대 뒷공간을 터는 속도를 가졌고 옆에서 손흥민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르너가 히샬리송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출장하여 올라운드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기에 베르너 선수가 계속 잘해주기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